네, 자 이제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네요. 종목 긴급 처방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의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 세시 구조대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되는데요. 화승엔터프라이즈 그리고 골프존 함께 보도록 할게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3월 11일 날 말씀 좀 드렸던 이 시간을 통해서 골프존 뉴딘 홀딩스가 지금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3월 달 들어서면서 골프존과 관련된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갔었을 때, 골프 인구에 대한 부분들, 야외 활동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 그렇다고 되면 관련 산업을 영위를 해주고 있는 골프존, 뉴딘 홀딩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3월달 한 달, 그리고 4월달 내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이 종목 놓쳤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눌림목을 좀 통해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한 두세 차례 정도 좀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한 해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진행이 됨으로써 야외 활동보다는 이제 내부 활동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가 뭐 기초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뭐 레저 산업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됐었는데 뭐 앞서서 골프존 대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향후 야외 활동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운동화에 대한 EDM, OEM이죠. 예, OEM, ODM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월달 초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다소 조금 미진하다 하더라도 향후 엔데믹 상황에서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운동화, 레저 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고 해서 관심권 밖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매수와 매도 통해서 상승 추세가 좀 진행이 돼준다, 상승 밴드가 계속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뭐 리뷰 종목은 한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지금 시점에서 4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한 두 종목 정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에 대한 구간들을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3월달 중순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작은 밴드를 좀 형성을 하면서 시가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보다는 오히려 옆으로 횡보되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멘트라든지 뭐 수지 그리고 이제 페인트의 첨가제로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SOC 분야에 대한 성장 흐름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유입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 동사의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뭐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외관에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하이엔드급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올 한 해 2021년도에 진행이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이러한 소재 부분들도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주가에 대한 변동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외도 마찬가지로 탄소 제로 그리고 탄소를 좀 줄이자라는 정책들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친환경 SOC에 대한 작은 부분들이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사가 뭐 주력으로 좀 집행을 해주고 있는 그리고 주력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 환경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탄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이러한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러니까 탄소 제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각광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횡보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래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첫 번째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는 한 17,000원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심플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3,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린 케미칼,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그린 정책과 관련된 수요 부분들이 동사에 투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실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많이들 아실 거고 참 작년도 한 해 상당히 좀 시장에 좀 각광을 받았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동사는 일단은 몰텔로 대표되는 글로벌 이커머스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크샵으로 대표되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 부분, 그리고 에누리닷컴으로 대표되는 빅데이터 사업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커머스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과 같이 유통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좀 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도 마찬가지로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을 좀 또다시 하나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풀필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 이제 물류 거점 자체를 한 9개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이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해외 쪽으로 조금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이커머스뿐만 아니고 풀필먼트에 대한 시스템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 케미칼과 거의 유사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도 한 해의 큰 상승 흐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이렇다 할 성장 흐름들 없이 방향성 없이 횡보되는 과정에서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부분들도 횡보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대까지의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박스권의 하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8,200원을 설정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앞선 것드렸던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그리고 그린 성장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3분기 계속적인 유통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에 발맞춰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흐름이 좋은 두 종목 함께 잡아봤습니다. 실적 시즌을 겨냥해서 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도 꼽아주셨네요. 코리아 센터 그리고 그린 케미칼 두 종목 함께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토대로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최창근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종목과 함께 전략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종목으로 바로 가나요? 네, 전략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략은 종목 들어볼까요?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코스닥 개별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장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일부터 오늘도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재료 보유 개별주가 활발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런 숨고르기 장세에서는. 그래서 테마가 있는 이슈가 있는 테마주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고 저는 관심주는 뭐 테마주는 아닙니다. 근데 SFA 같은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내 IT 대표주들은 거의 다 지금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는
작년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아마 2, 4분기 때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2, 4분기, 3, 4분기가 안 좋았는데 주가 지금 현재 1, 4분기 실적 시즌이지만 주가의 선행성 측면에서 2, 4분기에 투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한다면은 IT 종목이 괜찮은 그런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SFA는 OLED 장비 업체죠. 거의 뭐 네.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데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수주가 지연되었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조금 더 이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장비가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이연되었던 OLED 수요 그리고 2차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장비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점이 올해부터니까요. 아마 2, 4분기 실적부터는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아마 성장이 아주 크게 나타나면서 좋은 성장을 보일 테니까 한번 스마트 팩토리 포함해서 이제 관심주로 이제 SFA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목표가는 47,000원, 이제 손절가는 4만 원 이렇게 단기적인 일단 전략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전망치도 좋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올해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부분 일반 물류라고 하죠.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보일 텐데요. 지금 보이는 건 지금 이거는 SFA가 아니죠? 네. SFA는 이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 그 240 거의 1년 동안 흐름인데요. 이렇게 예. 조정을 주면서 한번 뭐 우상향 흐름을 한번 좀 보였고요. 그때 조정이 또 나왔는데 그러네요. 적절한 저항과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 정도가 목표 가격입니다. 이게 아마 47,000원 정도 나옵니다. 47,000원 정도의 목표가 그리고 이 정도 4만 원 선을 손절가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가를 찍고 또 조정을 좀 오랫동안 받았는데 다시 좀 최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 SFA를 또 요망 들어주셨고요. 자, 고윤경공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오늘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도 좀 언급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네, 맞습니다. 네. 크랩톤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넵튠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예. 일단 넵튠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넵튠의 대주주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그 넵튠의 자회사인 님뷸루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영원회귀라는 게임을 이제 스팀 콘솔 게임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나름대로 평가도가 한 80% 이상 나면 좀 굉장히 좀 흥행 아닌 흥행을 한 그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계열 편입을 통해서 이 영원회귀라는 게임에 이제 본격적인 퍼블리싱과 함께 마케팅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갖춰졌기 때문에요. 충분히 실적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실적이 더 가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크래프톤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넵튠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1% 정도 지금 갖고 있고 샌드박스의 지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해도 이제 2천억 정도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올해 기대될 수 있는 대어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평가되기로는 한 30조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번 달 내로 아마 상장 예비 상장 청구를 좀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빠르면 아마 상반기 내에 이제 뭐 상장을 지금 목표로 좀 크래프톤이 좀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과 관련된 어떤 상장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과 관련된 이슈, 두 번째로는 영원회계를 통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네. 목표가는 일단 뭐 개괄적으로 조금 짧게만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오늘 3만 원 정도로 좀 주가 수준 놓고 본다면 이 긴 박스권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한 목표가는 3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넵튠 같은 경우에도 이 크래프톤 상장 전까지만 기대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네. 두 가지 이슈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크래프톤, 크래프톤 네. 관련된 이슈로 아마 주가가 튀게 된다면 아마도 윗꼬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슈로 스토리로 인한 상승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론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크래프톤 상장 이후 같은 경우에는 영원 회귀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주가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의 송재호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수님이 예전에 소개하셨던 KCC 오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종목들 수익률도 상당히 좋으신데요. 내일은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네. 내일 공략주는 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서는 이제 그 드라마 이제 컨텐츠 제작하고 있는 그 초록밴 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그동안은 그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가장 이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저점에서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작년에는 좋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빅히트가 상장하면서 관련주로 엮어주면서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가졌겠고요.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올해 드라마 제작 편수가 작년 대비해서 한 3편이 더 많아지 한 7편 정도 제작이 된다는 점이고요. 더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최근에 흥행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펜트하우스 하고 이제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이 드라마를 초록된 미디어에서 만들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동시간대 지금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더 부각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 좀 부각이 안 된 부분은 이제 해외 IP 관련해서 미확보된 점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30%그 시청률을 보였기 때문에 순수 제작사로 본다면 그 협찬하고 PPL 관련해서 이제 보수익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사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해외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이제 IP 드라마를 이번에 제작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IP 드라마 제작을 못해서 주가가 좋지 못했지만 이제는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BTS 이야기를 담은 영스라는 이제 드라마 시리즈가 나오고요. 배우 김수현 씨하고 차승원 씨가 주연으로 하는 그날 밤이라는 그 드라마가 제작되는데 제작비만 보게 되면 이제 400억 그리고 200억, 300억 수준의 대작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은 상당히 기대되고요. 하반기 이제 글로벌 OTT 관련해서도 이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이 나온다면은 주가에 큰 모멘텀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간식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150원을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